예, 월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3,246.47포인트에 코스닥은 1,034.64포인트에 거래를 마감을 한 건데요. 지난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에 흔들거렸던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한 겁니다. 자, 관심은 하반기 전망이고 얼마나 오를까인데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공포였는데 오늘은 또 잘 올라갔단 말이죠.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여쭤볼까요? 예, 사실 뭐 델타 변이 이 부분이 진정돼서 주식시장이 올랐다기보다는 이 지난주 말에 중국이 이제 전격적으로 지준율을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실은 뭐 작년부터 이미 뭐 아주 강도가 세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긴축을 계속 쓰고 있었는데 이 경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꺾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시 완화 정책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조금 완화 정책을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반등을 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을 비롯한 이제 선진국 증시가 반등한 것도 사실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의 지준율 영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뉴욕 증시도 잘 갔고 중국 지준율 인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는데요. 근데 코스피가 3,300선에서 무너지면서 3,200선도 지난주에 무너졌었고요. 지금 거리두기 4단계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처음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이런 주요 유럽 국가에서 델타 변이가 퍼질 때 그것이 이제 미국까지는 그렇게 강하게 확산되는 조짐이 없어서 그 영향을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도 아니었고요. 근데 사실 지난주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각 나라에서 이제 신규 감염자 수 안에 이 델타 변이에 의한 어떤 감염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지 않았었는데 미국도 약간 감염자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뭐 전반적으로는 금방 끝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그동안에 안 번졌던 국가들, 뭐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계속 다시 한번 번지는 어떤 좀 대유행 이런 것들 조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섣부르게 지금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자.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남아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요소 좀 짚어볼게요. 인플레 테이퍼링 한 다음에 뭐 인플레 얘기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나아가서는 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날 수도 있고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남아있는데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에 델타 변이 문제가 있기 전에 이제 하반기를 보는 어떤 기본적인 틀은 뭐였냐면, 적어도 가을까지는 세계 경기 회복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회복이 계속 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상승 추세고 한 3,400포인트는 가볍게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테이퍼링 문제, 또 각국의 이제 부양책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겨울에는 오히려 주식시장이 조금 약해진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략의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난데없이 이 델타 변이를 비롯해서 이제 코로나 문제가 갑자기 확산되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은 시장 자체는 그렇게 쉽게 꺾일 장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은 전반적으로는 경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터지면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해지지 않습니까? 뭐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변동성에서 약간 이제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지면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 자체는 여전히 견조한데 이 가운데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변동성을 좀 이용하자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저희가 순환매 장세나 변동성 장세에서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제 전 세계 ETF 자금 흐름을 좀 분석해서 각 업종들에 투자하는 그런 ETF의 전체적인 이제 수급, 펀드 플로우를 이제 체크를 해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사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경기 민감주 쪽으로 계속 업종들의 매수세가 강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이런 델타 변이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조금 자금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경기 민감주가 이제 IT하고 전통산업, 시클리컬 가치주들이 있는데 IT 쪽으로는 오히려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IT 소프트웨어나 또 IT 하드웨어 그리고 바이오 이런 좀 성장주 쪽을 그래도 좀 선호하는 것이 하반기에 투자 전략을 할 때 유망 업종을 선정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상반기에 조금 고전했던 IT 쪽이나 성장주로 다시 한번 조금씩 눈을 돌려보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